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혜은입니다. 오늘 저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범죄 조직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욕심 부리지 않고 이상한 링크만 클릭하지 않으면 사기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올해 5월에 있었던 실제 뉴스 기사 하나를 공유해 드릴게요. 김 여사라는 한 분이 출장차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휴대전화 배터리가 거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것보다 더 불안한 순간이죠. 마침 근처에 공용 충전 구역이 보였고 평범해 보이는 충전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공항이니까 안전하겠지 하는 마음에 비치된 무료 충전 케이블로 30분간 휴대전화를 충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 은행으로부터 본인 계좌에서 약 300만 원이 비정상적으로 이체되었다는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김 여사님은 확인 끝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경찰이 나중에 조사해보니 문제는 바로 그날 오후에 사용했던 그 충전 케이블에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될 때에 그 불안감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밖에서 무료 충전소를 보면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 같죠. 하지만 김 여사님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어떻게 멀쩡해 보이는 충전 케이블 하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럼 밖에 있는 충전기는 다 위험한 건가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선 모두를 안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충전 케이블을 통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빼가는 충전기 함정은 우리가 흔히 받는 보이스피싱 전화나 스미싱 문자에 비하면 가장 흔한 수법은 아닙니다. 모든 공용 충전소를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특별히 꺼냈을까요? 첫째, 이 수법은 은밀함이 극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하면 거의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손실은 우리가 수년간 힘들게 일해서 모은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범죄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제 역할은 사기꾼들이 그 수법을 대중화하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전기 함정은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요? 여러분은 한 가지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USB 케이블은 단순히 전깃줄이 아니라 데이터 케이블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공용 충전 장치를 미리 개조해 둡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꽂고 충전하는 그 순간 단 몇 초 만에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몰래 설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휴대전화는 정상적으로 충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여러분의 연락처 사진 문자 메시지, 심지어 인터넷 뱅킹 계정, 비밀번호까지 모든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김 여사님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 재산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충전기 함정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3단계의 보호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외출할 때 나만의 충전 수단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충전된 보조 배터리나 자신의 충전기, 헤드와 충전 케이블을 가지고 다니세요. 내 것을 쓰면 절대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외부 충전 케이블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USB 데이터 차단기라는 작은 아이템을 하나 구매해보세요. 인터넷에서 USB 데이터 블로커 또는 해킹 방지 충전 케이블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11,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아주 저렴합니다. 이건 작은 USB 어댑터처럼 생겼는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USB 내부에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금속 접점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충전 기능만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충전소가 어떻게 개조되었든 간에 여러분의 휴대전화는 오직 충전만 될 뿐 어떠한 데이터도 훔쳐갈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구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 직접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딱 5분만 투자하면 평생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 따라 하시거나 이 영상을 저장해두고 나중에 꼭 설정하세요. 휴대전화의 설정을 열고 맨 아래로 내려가 휴대전화 정보를 찾으세요.
소프트웨어 정보를 누른 다음 빌드 번호라는 항목을 찾으세요. 이 항목을 7번 연속으로 빠르게 누르세요. 그러면 화면에 개발자 모드가 켜졌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제 다시 설정 첫 화면으로 돌아가면 개발자 옵션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천천히 아래로 내리다 보면 기본 USB 설정이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이걸 누르면 아마 파일 전송으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충전 전용으로 바꿔주세요. 이걸로 끝입니다. 이 설정을 완료하면 여러분의 휴대전화는 앞으로는 어디에 꽂아 충전하든 오직 충전만 하게 됩니다. 해커들은 더 이상 충전 케이블을 통해 여러분의 휴대전화에 침입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겁니다. 이 방법을 익힘으로써 우리는 사기꾼들의 아주 중요한 침입 경로 하나를 차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더 까다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성 및 영상 사기입니다. 지난주 부산에 사시는 74세의 박 할아버지는 아들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할아버지는 목소리가 아들과 똑같았고 심지어 말투까지 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하마터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께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아들을 직접 만나봐야 한다고 고집한 덕분에 사기임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AI 음성 복제 기술의 무서운 점입니다. 현재 기술은 여러분의 자녀가 SNS에 올린 영상이나 공개적으로 말하는 녹음 파일에 접근하기만 하면 단 10초 분량만 있어도 그들의 목소리 모델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이 목소리 모델을 이용해 원하는 말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거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딥페이크 기술로 알려진 AI 얼굴 변환 기술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영상통화로 여러분의 가족인 척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목소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같죠.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심하세요. 아무리 발전된 기술이라도 깨뜨릴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듣고 묻고 보는 몇 가지 방법으로 진위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기꾼들은 긴급함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교통사고, 납치 사업 문제 등 극도로 긴급한 핑계를 만들어내어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시 돈을 송금하도록 재촉할 겁니다. 그러니 돈 이야기가 나오면서 극도로 긴급한 전화를 받으면 일단 속도를 늦추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절대 서두르지 말고 두 번째 단계, 바로 우리의 가족 암호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리 자녀나 손주들과 우리 가족만 아는 사적인 질문 몇 가지를 정해두는 겁니다. 이 질문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첫째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어릴 때 할머니가 제일 잘해주셨던 반찬이 뭐야? 중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이름은? 같은 질문들이죠. 사기꾼이 목소리를 복제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담긴 이런 공유된 기억까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만으로도 그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온다면 그의 정체를 시험할 방법이 또 있습니다. 현재 AI 얼굴 변환 기술은 미세한 표정이나 실시간 상호작용을 흉내내는데 여전히 결함이 있습니다. 영상 속 가족에게 몇 가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요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 보이게 활짝 웃어봐. 고개를 옆으로 갸우뚱해봐. 오른쪽 눈썹을 손으로 만져봐. 카메라 보고 눈 3번 깜빡여봐.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 사람이라면 1초 만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지만 아이가 생성한 영상이라면 움직임이 뻣뻣하고 부자연스럽거나 지연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영상통화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의 이 할머니가 바로 이 방법을 아주 잘 활용하셨습니다. 이 방법으로 영상 사기를 성공적으로 간파하셨죠. 당시 손자를 자칭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손주야 할머니 보게 활짝 웃어봐 라고 말했죠. 그러자 상대방은 입꼬리만 부자연스럽게 끌어올려 웃더니 이내 영상통화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리 발전된 기술이라도 실제 가족의 자연스러움과 감정까지는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AI 음성 및 얼굴 모방 사기에 대처하는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침착함을 유지하고 당황하지 않기. 둘째, 가족 암호를 이용해 질문하기. 셋째, 영상 통화라면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이 세 가지만 지키신다면 사기꾼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여러분을 속일 수 없을 겁니다. 이 방법들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이를 남겨서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충전기와 AI라는 두 큰 악마를 처리했으니 이제 생활 속에서 흔히 마주치는 두 가지 함정, 바로 무료 와이파이와 스미싱 문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료 와이파이부터 이야기해보죠. 광주에 사시는 68세 황 선생님은 매주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신문을 읽고 그곳에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해 뉴스나 날씨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은 해커가 조작해둔 가짜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순간 그의 휴대전화 조작은 마치 투명한 방 안에서 하는 것과 같아져서 밖의 해커가 모든 것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주일 후 황 선생님은 둘째 아들을 사칭하며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황 선생님은 평소에 아빠라고 부르던 아들이 문자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른 점을 이상하게 여겼고 전화를 걸어 확인한 덕분에 속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용 와이파이의 위험성은 어떤 것이 공식 와이파이고 어떤 것이 사기꾼이 설치한 미끼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가짜에 연결되면 여러분이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가 가로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좀 세 가지 금지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첫째, 민감한 작업을 하지 마세요. 뉴스나 날씨를 확인하는 것은 괜찮지만 공용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절대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해서 돈을 이체하거나 온라인 쇼핑 결제를 하지 마세요. 둘째, 출처 불명의 와이파이에 연결하지 마세요. 와이파이 이름이 프리 와이파이나 무료 인터넷처럼 이상하거나 한 장소에 비슷한 이름의 와이파이가 여러 개 있다면 99%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연결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은 가게 측의 공식 와이파이의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마세요.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공용 와이파이는 자물쇠 없는 집과 같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죠.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음은 스미싱 문자 사기입니다. 72세의 장할머니는 택배가 도착했으나 부재 중이라 반송 처리될 예정이니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및 보관 요청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타지에 사는 며느리가 보낸 영양제인가 싶어 무심코 링크를 클릭했죠. 그 순간 할머니의 휴대전화에는 악성 코드가 몰래 설치되었습니다. 2주 후 할머니는 평생 힘들게 모은 예금이 다른 곳으로 이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체 기록은 마치 본인이 직접 송금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런 유해업계 문자 사기는 사실 아주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세요. 어떤 정식 기관, 특히 택배회사나 은행은 절대 불분명한 링크 하나만 툭 던져주고 클릭해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식 전화번호와 운송장 번호를 함께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전화를 걸어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 링크가 포함된 어떤 문자든 전기요금이든 수도요금이든 택배든 모르는 번호로부터 왔다면 대처법은 단 하나입니다.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기. 정 찜찜하다면 직접 공식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로 확인하세요. 1분만 투자하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의 위협들을 모두 분석해 보았으니 이제 여러분의 휴대전화 내부로 들어가 앱 권한을 점검하며 대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 해보세요.
휴대전화의 설정을 열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 관리자를 찾아서 하나씩 눌러보세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이 잘 쓰지 않거나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많은 앱들이 여러분 휴대전화의 연락처, 사진, 마이크, 심지어 위치 정보에까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일부 게임 앱들이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스톱 게임 앱이 왜 여러분의 주소로 정보를 읽어야 할까요? 이건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권한은 즉시 꺼주세요. 전혀 모르겠고 언제 다운로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앱들은 후환을 막기 위해 바로 삭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여러분 모두가 인터넷 뱅킹이나 돈과 관련된 모든 앱에 대해 2단계 인증 또는 이중 인증을 켜놓으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는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 여러분의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 코드를 한 번 더 받아야만 로그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 설정이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는 여러분의 금괴 자물쇠를 하나 더 거는 것과 같습니다. 사기꾼이 여러분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알아내더라도 두 번째 인증 코드를 받을 여러분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절대 여러분의 계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정 보안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충전기 보안부터 AI 사기 와이파이와 문자 함정, 그리고 휴대전화 내부 설정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보의 양이 조금 벅차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안전수칙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돈과 관련되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직접 만나거나 익숙한 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절대 전화나 문자 한 통만 믿고 송금하지 마세요. 둘째, 가족과 암호를 만드세요. 이 간단한 약속이 첨단 기술 사기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셋째, 어떤 의심스러운 정보라도 접하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함께 상의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입니다. 이 3가지만 잘 실천하신다면 저는 구주보토의 사기가 여러분을 비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만약 불행하게도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죠. 당황하거나 창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24시간 이내에 즉시 3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여 잔액을 동결시키세요. 둘째,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하고 사건 접수증을 발급받으세요. 많은 경우 충분히 빨리 행동하면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세요. 제가 수년간 사이버 보안 교육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어르신들께서 이 방법들을 배우신 후에 사기 전화를 5통이나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이야기, 혹은 설정을 해둔 이후로 휴대전화에 이상한 앱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후기를 들려주실 때입니다. 심지어 손주가 할머니의 실력에 감탄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런 피드백들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만 갖춘다면 우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공유해 드린 내용이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특히 혼자 사시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또 다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까지 켜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두시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기 수법이 등장하더라도 저희가 즉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혜은이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